저는 저를 되게 좋아해요. 저는 나 자신을 정말 좋아해요. 좋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. 그 구분 중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사장 나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. 저 부장 나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. 그럼 내가 하는 건 뭔지 알아요? 싸워야 할 때, 안 싸워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되게 어려워요. 네. 싸워야 할 때와 안 싸워야 할 때를 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싸워야 할 때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.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저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되게 불합리한 뭔가를 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되게 찌질한 게요. 만나서 이렇게 누구 만나서 술 마시면서 풀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. 술 마시고 풀고 그러지 마세요, 여러분. 다 들어갑니다. 귀에 다 들어가요.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싸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말이야 세상에 이번에 부장이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다른 동기한테 얘기하잖아요. 그 동기가 가가지고 부장한테 꼰질러요. 제가 말이에요. 세상에 술 먹고 부장님이 사실은 그때 이 너른 마음으로 피드백을 준 건데 이 자식이 그걸 갖다가 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런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혼자 조용히 적어놔요. 자, 그래 적어놓고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무기가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들은 의식 못하죠. 그러다가 이제 할 때 저는 이제 잠깐만요. 그때 그 시절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당황하고 진짜 할 말 없어요. 할 말 없어지죠.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사반니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네, 직장인 글쓰기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살짝 적어놓은 책인데요. 뭐냐면 힘들 때 술을 마시고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글을 쓰면서 그러고 재밌는 게 기록은 힘이 있어요. 그러면 나중에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지금이 싸워야 될 순간인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. 자, 근데 왜 그럼 글을 쓰느냐면 그 싸울 때가 될 때까지는 계속 버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버티면 힘들어요. 글이라도 쓰면서 뭔가 기록을 남기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 힘든 순간에 네. 아무것도 하기 싫다. 그렇죠. 정말 도망가고 싶다. 회피하고 싶다. 그렇죠.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글을 써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이를테면 우리가 옛날에 동굴에서 살았잖아요. 네. 아주 옛날 원신 시절에 수렵 채집하고 그 동굴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왔는데 내 동굴에 갑자기 웬 하이에나들 몇 마리가 들어와서 있단 말이죠. 내 집인데 하이에나들이 와서 있네? 그러면 나는 그럼 딴 동굴을 찾아봐야 되나 하고 나가나요? 아니잖아요. 얘들을 쫓아내야죠. 저는 회사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. 어느 순간 내 삶이 힘들어지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때 이게 누구의 터인가, 누가 더 여기를 좋아하나를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저는 사실 때로는 내가 정말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리고 상사가 하는 짓이 아무리 봐도 조직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맞서서 싸워야죠. 근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서 상사는 되게 일을 잘하는데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럼 내가 빨리 딴 데 가서 이렇게 새로운 걸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거의 말단 직업만 하다가 그냥 프리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윗선에서 어떤 식의 정치가 오가고 얘기가 오간 사이에 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부당하긴 한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적어서 되거나 그런 생각조차 못할 작은 힘이라고 그렇죠.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제 자신을. 그렇죠. 네. 저는 좋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. 그 구분 중 하나는 뭐냐면 직원에게 자율성을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객을 고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고객을 아예 고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. 근데 고객은 회사에서 정해줘. 너는 이번에 이 클라이언트를 담당해. 근데 중요한 건 그 고객을 만나서 하는 일을 하는 방식을 내가 정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. 그러니까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돼요. 그래야 저는 직장 생활이 즐겁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고객을 고르거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을 고르거나 어떤 식으로든 아니면 부장이 다 시켜. 그 안에서 뭔가 실행하는 사소한 이를테면 요 디자인은 A 아니냐 B 아니냐 요거 고르는 건 그나마 나에게 있어. 이게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믿어주는 순간. 근데 그게 하나하나 다 없어지잖아요. 그만둬야 돼요. 거기는 그냥 그 이상한 조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는 그래서 너는 뭘 하고 싶니? 너는 뭐 할 때 즐거워?
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게 저는 좋은 회사 같아요. 왜냐하면 아까 로사님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신이 나고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그런 작업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쟤는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제일 열심히 할 거야라는 믿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거 없이 너 일 잘 못하잖아.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일은 내가 잘하거든. 너 그냥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일 잘 못하는 애들이에요. 그런 그 상사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? 자기가 신입 시절에 자기 혼자 신나서 일해본 적이 없어. 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그래요. 일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일은 항상 누가 시켰을 때 억지로 하는 게 일이었고 근데 그런 애들이 부장이 됐잖아요. 그럼 왜 부장이 된 줄 알아요? 일은 잘 못하는데 오로지 정치력으로 뭔가 이렇게 싸바싸바하고 이렇게 윗사람한테 그런 애들 오래 가지 마세요. 그렇다 싶으면은 거기서 최소한 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? 근데 저는 회사에서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시간을 내 방식대로 하자. 그러면 나는 오늘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겠어라고 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라는 건 작가로서 이런 그게 아니라 적어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드는 그런 연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네.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렇게 그 환상적인 조합의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팟캐스트 만들기 쉽지 않고요. 영상 편집 기술 없으면 유튜브도 쉽지 않거든요. 글은 정말 그냥 혼자서 내가 뭔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글을 써보시라고 하는 거고요. 네.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게 땅 따먹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부장이 내가 하는 일에서 부장이 10을 결정하고 내가 빵이잖아요. 얼른 도망 나오세요. 그 부장은 절대 당신을 키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. 부장이 한 7이고 내가 한 3 정도가 있잖아요. 자,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. 6대 4로 내가 밀고 나가야 돼요. 자, 이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. 내 방식대로 했을 때 그게 되는 거를 상대에게 계속 납득. 부장이 시켰던 것보다 내가 해서 원했던 일이 더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를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6대 4, 5대 5, 나중에는 이제 나 7, 부장 3 정도까지 밀고 가잖아요. 그러면 회사 생활이 되게 편해져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조금씩 땅 따먹기라고 생각하고 내 영역을 키워가는 것이 저는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 지금 24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한 직장에서 예. 이렇게 1기, 2기, 3기 있으셨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 이 책에도 예. 그런 것들이 네. 일대기처럼 펼쳐지고 근데 때로는 원치 않은 부역자가 되어버린 자신을 그렇죠. 발견하기도 하고 네. 때로는 정말 정직을 당하고 막 정말 귀향을 당하고 막 그렇게 되시는데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버티고 여기 지금 계신 이유가 뭐예요? 저는 네. 저를 되게 좋아해요. 저는 나 자신을 정말 좋아해요. 멋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남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일 소심한 경우가 뭐냐면 부장이 나 싫어하네. 사장이 나 싫어하네. 저들은 일 못하는 내가 뭐 월급 받아가고 할 때마다 저 인간들 나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막 이렇게 위축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되거든요. 네. 저는 느껴지잖아요. 막 지금 사장 나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. 저 부장 나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. 그럼 내가 하는 건 뭔지 알아요? 니들이 나가? 웃으면서 다녀요. 그렇습니까? 아유 안녕하세요. 아유 부장님. 야, 무서워. 야 이번에 사장님 되시고 나서 MBC가 막 기가 승해요. 시청률이 막 올라가. 아닌 걸 알거든요. 서로가. 너무 무서워요.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웃으면서 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수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쁜 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? 그냥 버티는 애들 제일 싫어해요. 그래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. 나쁜 놈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? 그냥 나가는 애들이에요. 자 생각해 보세요. 20년 차 말 안 듣는 애 나가잖아요. 그러면은 신입사원 훨씬 더 부리기 쉽고 갑질하기 쉽고 감정적으로 저기 하기 쉬운 그런 애들이 들어오거든요. 그런 애들한테 더 막대하겠죠.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버텨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걔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버텨주면서 싸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 지금 버티면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글쎄요. 얻은 거 그냥 저 스스로에 대한 사랑? 그때 싸우지 않았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언제 느끼냐면 책을 읽잖아요. 제가 이를테면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잭 리처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만약 그 잭 리처가 막 정의의 주먹 막 이렇게 휘두를 때 막 응원하다가도 한편으로 뭐 나는 정작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갔는데 뭐 라고 하게 되면 책을 못 읽을걸요. 공자나 루신이나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는
적어도 내 삶에서 어떤 그런 싸움의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않았으니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제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싸움의 결과 내가 얻은 건 나 스스로에 좀 더 떳떳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이 가장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살아봐야죠. 그래서 잘 살고 싶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되게